가장 안타까운 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소년재판부로 송치됐다는 아니면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결과를 들으시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소년보호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당일에도 심리기일 당일에도 보호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형사와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영렬 변호사입니다. 네, 소년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 소년재판을 받은 학생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받은 그 보호처분이 정가에 해당돼가지고 빨간줄이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나중에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정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가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경력 조회, 수사 경력 조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해가지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제 범죄 경력 조회에 나오는 그 정가라고 하고요. 수사 경력 조회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는 자료라고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은 이제 벌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범죄 경력 조회, 즉 정가에 해당되고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는 아니고 수사 경력 조회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년 형사재판의 경우는 정가에 남는 범죄 경력 조회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경력 조회만 남기 때문에 해당 사실은 정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 경력 조회도 남지 않는다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좀 너무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호처분 10호가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년원 경우에는 이제 구속되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큰 처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해당 처분도 역시 보호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가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수사 경력 조회만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사경력조에 남지만은 무혐의 처분 없음 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심리 불속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학생에게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사경력조에만 본다고 한다면 해당 학생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라는 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리한 처분 결과의 경우에는 이제 기록을 좀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좀 유리하게 써야 될 경우에 그 판결문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조금 부식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이제 기록 자체가 만약에 분실됐다고 한다면 추후에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재발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보관하셨다가 좀 제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의 경우에는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해당 처분의 경우에도 어떤 특수직 공무원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조회가 돼가지고 좀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학폭 처분이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소년 형사재판이랑 소년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보호재판이랑 참 구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소년 형사재판의 경우는 대체로 형사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년 보호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재판부에서 진행된다는 부분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이제 검사가 출석을 해서 같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검사 없이 재판부 단독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소년 형사재판은 이제 다른 기일에 선고기를 잡아가지고 선고를 하지만 소년 보호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당일에도 심리기일 당일에도 보호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년 보호재판에 가기 전에는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셔서 좀 불이익이 없게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소년 형사재판은 정가가 생기는 형사처분이 나온다는 점이고요. 소년 보호재판은 정가가 나오지 않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년 형사재판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 보호재판을 이제 구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소년 보호재판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 초기에 좀 대응을 잘못해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년 재판부로 송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형사재판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소년 재판부로 송치해달라는 의견서 제출하셔가지고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됐다는 결과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결과를 들으시고 나서야 이제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조력을 잘 받으시면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소년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심리불속행 같은 절차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경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님 찾아보시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년 사건의 경우는 어떤 사건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은의 이경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